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독 추웠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2023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불안정한 날씨에 회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체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월에는 IMF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지만 유독 한국 경제는 이전의 예상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은 2.7%에서 2.9%로 올렸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1.7%로 내렸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올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의 충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전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은 4개월째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 두 자릿수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였던 반도체 수출도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면서 호전될 것이라고 하긴 합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도 올해 하반기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녹록치 않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지혜를 공유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저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포럼도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 한미 경제 협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을 우리 기업인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부회장이라는 이대 경제학과 김세환입니다. 오늘 귀한 강연을 해주실 박진 장관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진 장관님이야말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외교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외교계, 정계, 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박진 장관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는데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박진 장관님을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박 장관님은 일찍이 우리나라 영재의 산실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대로 진학하셨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외무고시에 합격하시고 해군으로 병역을 마치신 후 3년간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뜻한 바 있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 진학하셨습니다.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신 후 향학열에 불타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로 진학하시어 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학위를 취득하신 후 귀국하셔서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공직사회에 복귀하셨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잠시 김앤장 법률사무실에서 고문으로 일하시다가 2001년 한나라당 총재 특별고문으로 정계에 입문하셨습니다. 그 이후 16대, 17대, 18대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 후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되셨습니다. 박 장관님은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수많은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외국어 실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때 김영삼 대통령의 전속 통역을 맡으셨는데 김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용어인 대도문문을 영어로 A freeway has no toll gates라고 번역한다든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를 Strangle the rooster, steal the dawn breaks로 번역하여 외국 정상들을 감동시킨 예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도 유창하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외교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 박 장관님만큼 이 주제를 깊이 다루실 분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미 정계의 거물급 인사들과 친구같이 지내시며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므로 두 나라 간의 현황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미래의 세계 질서에도 우리 두 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서로 분담해 나갈까 비전도 명쾌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장관님이 9시에 행사가 있으셔서 8시 반에는 꼭 떠나셔야 되는 바쁜 스케줄이신데요. 이해를 부탁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박진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식 회장님, 또 김세환 상임부회장님,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사회 저명 인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오명 부총리님, 그리고 이용만 장관님, 그리고 유장희 상임고문님, 또 조동성 원장님, 또 허경욱 차관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동건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보건 회장님, 그리고 주한 핀란드 상공회의소 란타 헤이키 회장님 반갑습니다. 한국말 잘하세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충구 회장님, 또 우리 송대성 소장님,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동안에 자주 뵙지 못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한미 클럽의 이강덕 회장님도 또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준비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중추국가와 한국 외교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외교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그동안에 숙고를 하다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8강입니다. 세계 G7 내 버금가는 국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우리 국력이 세계 6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외교를 펼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또 한국을 배우고 싶어하고, 특히 요즘은 한국어가 대세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라고 합니다. 중국어나 러시아어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언어입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참 굉장히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글로벌, 그다음에 중추란 말은 사람의 몸의 척추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부가 아니라 중추부다 해서 저희가 피벗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형용사를 만들어서 피벗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피벗털 스테이트. 해보니까 약자로 하니까 GPS가 됐습니다. GPS는 잘 아시지만 지금 내가 위치가 어디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GPS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외교에 이 GPS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야
세계 우리 국력을 뻗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외교부 장관들을 만날 때마다 이 GPS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GPS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챗 GPT라고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화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척척 이야기해주고 100자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100자로 얘기해주고 200자로 얘기해달라고 하면 200자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저희 외교부에서도 이 챗 GPT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 협정은 누구에게 이익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나왔네. 네, 정답.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아주 정답을 얘기합니다. 미국과 한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은 미국은 한국이 수입하는 제품 중에 가장 큰 시장이고 FTA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FTA를 통해 서로 이익을 얻게 되며 미국과 한국 경제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생이 이렇게 시험에서 답을 썼다면 전 A를 주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 발명물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AI의 잠재적인 또 위험성도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지면 그렇죠? 사람보다 훨씬 빨리 계산하고 사람보다 훨씬 빨리 판단과 추론을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기계를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네덜란드의 그 헤이그에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연 인류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특히 이걸 군사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주최해서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AI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우리 문명을 훨씬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작전을 수행하는 건데 이것을 기계에다 맡겼을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윤리적인 그런 그 가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담론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로 가지게 됐습니다. 2차 회의는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이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그러한 그 길목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문명의 이기가 주고 있는 그 영향, 충격, 임팩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 이것도 우리 한국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폴리크라이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복합 위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치열한 전략 경쟁,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유럽의 한가운데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내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그 글로벌 또 팬데믹은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들이 그동안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가 자국 중심주의라고 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전부 교란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순탄하게 공급되어 오던 공급망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또 교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각각 독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상호 연결된 위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 위험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독일에서 개최된 그 민헨의 안보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 그 독일의 민헨에서 열리는 안보의 다보스 포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 원수 또 외교장관, 국방장관 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학자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러한 회의입니다. 근데 이번 그 회의의 화두는 시대 전환입니다. 독일 말로 차이텐벤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고 지정학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독일 총리가 쓴 표현입니다. 시대 전환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국가 전략을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저의 주제입니다. 역사적 전환기에는 늘 위기와 기회가 상존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이 대단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독일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립을 표방했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오늘 핀란드 상공회장님 계시지만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참석을 했을 때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이 맺은 12나라가 맺은 안전보장 조약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나토는 49년에 만들어졌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된 조직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으로 초대를 받아서 글로벌 파트너로 참석을 한 것이 바로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그 나토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에 정상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AP4라고 부릅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아시아 태평양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우리의 위상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7의 버금가는 G8의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8강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77년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온다. 이게 그 뉴스위크의 커버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들고 중동 건설도 가고 또 독일에 있는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업 역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러한 우리 코리안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오고 있다 이런 카바 스토리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에 다시 또 Koreans are coming 한국이 다시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국제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무역개발위원회 웅크타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웅크타드가 생긴 것이 64년인데 이 기구가 설립된 이후로 최초로 우리나라의 지위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또 97년,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또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IT 강국으로 또 문화 강국으로 질적 성장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의 선도국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 일본, 또 대만, 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5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달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네덜란드 그리고 중미의 코스타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잠비아 이 5나라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전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소프트 파워 전 세계에서 문화 소프트 파워 을 가장 강국으로서 매력 국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외국의 국가 원수들과 또 외교 장관들, 또 국방 장관들, 또 산업부 장관들 이런 분들 쭉 만나면 그 중에 그 가족 중에 한류에 관심이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전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BTS, 블랙핑크, 스퀴드 게임, 한국에 관한 드라마, 영화, 음악, 그 다음에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류가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면 전부 코리아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회사 ASML 여기에 계신 피터 베닝크란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가장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제조 회사인데 이분이 그 가족을 같이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한국을 꼭 방문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따님이 아주 한국말을 줄줄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그거 다 드라마로 인터넷으로 해서 배웠다고요. 네, 드라마 대사 같은 한국말을 막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문화 강국, IT 강국, 이제는 기술,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우리 좀 오명 부총리님 계십니다만은 세계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8강, 또 7강, 6강, 4강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했습니다. 또 우리 다누리호 그 달 궤도선입니다.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지금 진입을 해서 이 달을 지금 1년 동안 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초에 미국의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나사의 그 벤 넬슨 청장은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1942년생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동갑이죠. 이분이 지금 현역으로 나사의 청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 출신인데 그 콜롬비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사로 우주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6일간 그 다음에 210만 마일을 비행해서 우주를 다녀오셔서 미국 의회의 우주위원장을 지내고 지금은 나사의 청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이제 금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그동안에 이제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우리 그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미국에게 주고 미국은 그 대신에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곳으로 간주해서 상호 방위를 하도록 이렇게 된 조약이죠. 그것이 지금 금년이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 동맹을 경제 기술 동맹으로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주까지 한국과 미국이 우주 동맹을 가지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한국과 미국의 우주 포럼, 한미 우주 포럼을 저희들이 금년에 연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이제는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까지 포함한 그러한 기술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다누리호의 모형을 들고 가서 이분한테 선물로 드리면서 지금 이 달의 궤도를 지금 돌고 있는 다누리 탐사선에 6개의 특별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달의 표면이 과연 어떻게 생겼으며 그 속에 물이 있는지 또는 다른 광물질이 있는지 이것을 그 섀도우 카메라로 전부 다 찍고 있습니다. 또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 정보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달과 지구 간에 인터넷이 가능한지 우리가 여기서 한글을 치면은 달에서 받을 수 있는지 또 영상도 교환할 수 있는지 이런 실험들을 전부 지금 우리가 쏘아 올린 다누리가 해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우주 개발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계속 앞장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수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력으로 세계 10위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 또 방산 수출 세계 8위입니다. 우주 탐사 기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인공지능 혁신 인덱스 세계 7위입니다. 군사력 원전 기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국력 세계 6위입니다. 전기차의 경쟁력 세계 5위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그리고 특허 출원 건수 세계 4위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입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사용 또 블룸버그 혁신 지수 세계 1위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계 1위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육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 세계에서 절대 어디 다른 나라에 지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K-팝 1위 방탄소년단이 있고 또 이게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네. 우리 BTS가 참 국위 선양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아주 의견 발표도 잘하고 있고 네.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정재 배우이죠. 스퀴드 게임을 모르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기생충이죠. 봉준호 감독.
이거 진짜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네. 블랙핑크는 없습니까? 제가 늘 만나는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켄 아주 블랙핑크의 아주 광팬입니다. 네. 이분이 기타리스트인데 블랙핑크 노래를 제일 좋아하고 특히 그 셧다운이라는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뚜두를 아주 제일 좋아합니다. 아까 지금 드린 말씀들이 이제 우리 K-팝, 그다음에 K-드라마, K-무비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에미상 6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스퀴드 게임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매력 또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높아진 국력과 국격을 바탕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는 우리 외교 목표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이번에 이제 유럽 방문을 통해서 세계 그 독일, 프랑스, 또 영국, 네덜란드 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복합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극복하면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로 뭉치고 강력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결코 지금 이 위치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카타르 월드컵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밤에 잠 못 주무셨을 겁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팀이 이제 그 1대1로 동점 상황에서 포르투갈하고 손흥민 선수가 킬 패스를 하니까 황희찬 선수가 바로 논스톱 슈팅으로 이렇게 골문을 흔들어서 2대1 역전이 돼서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는 참 8강에 진출했더라면은 우리의 지금 8강의 그 격에 맞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다 생각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다음엔 4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저력. 요즘 그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중꺾마입니다.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저력.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을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외교 철학과 국익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자유, 민주, 인권, 법치 이런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국제적으로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엔의 그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나라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국력과 또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인도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 그 정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 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이것을 합한 이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있고 전 세계 GDP의 3분의 2가 있고 또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수출의 80%는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고 우리 수입의 70%는 인도 태평양에서 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사활적인 지역입니다. 우리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대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을 또 넘어서 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또 중남미 이런 지역에 우리가 이제 계속 외교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9개의 중점 추진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안보 네트워크입니다. 안보와 경제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이 융합된 경제 안보 시대, 이코노믹 시큐리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도체, 의약품이 품귀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급망이 깨졌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또 식량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안보 시대의 그 리스크의 핵심에는 역시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원의 확보와 첨단 기술의 선정, 이러한 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들은 전부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다. 소위 리쇼어링, 또 얼라이쇼어링, 그 다음에 프렌드쇼어링을 추진 중입니다. 동맹국, 또 우방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이러한 기술을 가져오겠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내 공급망 강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분절된 세계에서의 협력입니다. 다보스 포럼도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번에 1월달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분절된 세계에서 앞으로 공급망 안정 문제 그리고 국력의 추구 이것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주 큰 화두였습니다. 중국의 공장 또 미국의 공장을 연결하는 세계 공급망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또 일본, 또 대만,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변화의 물결의 최전선에 가 있습니다.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권위주의 또 민주주의의 대립이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우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연대에 기반한 공급망의 새로운 구축이 시도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이러한 그 각국의 경제 전략들이 서로 치열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위기이고 또 기회이고 또 우리 반도체 또 배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생산 시설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입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공유하는 그러한 경제안보 시대의 첨단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수입 품목이 1,8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이것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앞장을 서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민관 일체의 전략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에 있다. 그리고 나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런 각오로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외교부의 1호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가는 데마다 우리 기업인 대표들을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 맞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맹이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 한미 동맹을 행동하는 동맹 Alliance in Action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원자력, 퀀텀 컴퓨팅, 그다음에 우주 이런 첨단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 경제안보 기술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공급망, 첨단 기술, 우주 협력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한 그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이제 한미 FTA가 발효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교역이 70% 성장을 하고 양방향 투자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 당시 제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국내적으로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 달러 투자를 하고 현대차그룹, LG그룹이 105억 달러 투자를 하고 1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합치면 무려 한 80조 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미국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첨단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또 강화되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해서 기업들도 이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동맹의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현명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안보 전략 관련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선출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열띤 강연을 해주신 박장관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 아마 일찍 가셔야 된다고 네. 들어서 질문을 네. 한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외교부 1호 영업사원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GPS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이 해야 될 것을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받는 국가에서 먼저 주는 국가 그리고 ODA가 4조 원이 넘는 이제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제외 공간이나 주한 외국 대사관이 이미 120개가 넘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한국의 인기가 있는 과정인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존경받는 국가로서 우리가 면모를 좀 피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점에서 하나 제안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한 외국 대사관의 날을 저는 제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상주하는 외국 분들이고 각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국경일이 있고 그다음에 법정 기념일이 있고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근로자의 날,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그런데 주한 외국인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호혜적 어떤 이타주의를 우리가 지구촌에 표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기획위 부위원장을 했었지만 취임사에서 두 가지 단어 키워드였습니다. 하나가 자유고 하나가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정신을 알리고 우리가 인기 있는 부분을 다시 존경하는 국가로 모습을 표명하는 주한 외국인의 날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정해서 다른 지구촌 평화, 안보, 자유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다. 박진 장관님이 GPS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는 제안을 공격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화여대 교수고요. 그다음에 3650 국제 봉사기구 로타리 클럽의 일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홍 교수님 아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이 지금 250만 명 이상 지금 와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또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여러 그 다양한 그런 그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한 외국인의 날도 한번 외국 대사관의 날, 네,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텔레콤 서경열 부회장입니다. 지금 과거 어떤 때보다 지금 패권 정책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약소 국가인 우리가 중간에서 실리 외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인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은 우리하고 지금 계속 그 경제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뭐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는 25% 정도 우리 전체 수출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또 중국에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중국에서 기업하기 점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중국 자체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자국 중심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 정부에서도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중국에 많이 의존했던 이런 그 물자들 또 이런 그 핵심 전략 품목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변화해서 여러 나라에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또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차별적인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요구를 중국에 계속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한중 간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대화를 저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외교부의 경제안보센터를 작년에 저희가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169개 저희 제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전부 스크린을 하고 또 거기서 그러한 공급망의 변화의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7개 제외 공간이 조기 경보 시스템의 거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기 징후가 있을 때 그걸 포착해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외교, 경제 외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의 이러한 경제 관계 또 우리 기업의 활동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이크 없이 그냥 네. 저는 몽골에 IT 학교 운영하고 있는데요. 몽골은 30년 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자기 나라 국민들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한경제를 채택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몽골의 위치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고 그 이웃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역대 인접하고 있는데 이 나라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의에 초대를 해서 그 나라는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지원해 주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그런 그 이웃 국가로 뭐랄까 전환되는 그쪽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몽골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지금도 하셨겠지만 몽골도 그런 국가로 하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몽골이 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와는 거의 뭐 형제와도 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10월에 몽골을 방문해서 몽골과 한국이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분야, 경제 통상은 물론이고 자원 에너지, 그리고 청소년 교류,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민주주의 협력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몽골 대통령 또 후렐수 후 대통령이 저한테 앞으로 한몽 간의 황금의 시대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몽골과는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몽골이 서로 손을 잡고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의 민주주의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몽골 총리가 한국을 방한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그 3월 말에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저희랑 같이 손잡고 가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진행이 있다면 여기까지